자, 여러분, 행복평지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금 나눠볼 이야기는 일본의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본의 세계적인 보호이자 사업가인 내셔널 그룹의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94세 나이로 운명할 때까지 산하 570개 기업의 종업원 13명을 거느린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는 아버지의 파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자전거 점포의 점원이 되어 밤이면 어머니가 그리워 눈물을 흘리던 울보였답니다. 그러던 그가 85년이 지난 후 일본 굴지의 기업의 총수가 되었는데요. 어느 날 한 직원이 마쓰시다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이처럼 큰 성공을 하였습니까? 마쓰시다 회장은 자신이 세 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세 가지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세요? 첫 번째, 가난한 것. 여러분, 이분은 가난한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허약한 것. 세 번째, 못 배운 것.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은혜라고 여러분이 생각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분의 글 속에 들어가 봅시다.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직원이 이 세상의 불행을 모두 갖고 태어나셨는데도 오히려 하늘의 은혜라고 하시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쓰시다 회장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분은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가난을 좌절로 생각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또 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도 일찍이 깨달아 몸을 아끼고 건강에 힘써 지금 90살이 넘었어도 30대의 건강으로 겨울철 냉수마찰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분처럼 생각을 조금 우리가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또 초등학교 4학년 준퇴를 했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받들어 배우는 데 노력하고 많은 지식과 상식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못 배우신 분이 있으니까 이분은 4학년 준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스승으로 생각하고 또 배우는데 노력해서 많은 지식과 상식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시대는 못 배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배움의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나라에 태어난 것이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다못해 주민센터에서든 도서관에서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무엇이 있습니까? 문을 두드려 보세요.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불행의 환경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기 위해 하늘이 준 시련이라고 생각되어 감사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셔널의 마쓰시다 회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불행과 시련을 오히려 하늘이 준 은혜로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를 훈련하였습니다. 노력하고 누구보다 값지고 훌륭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해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온 모든 시련 또 아픔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가난하십니까? 건강하지 못하십니까? 배우지 못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는 조건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글을 여러분들하고 나눠봤는데요. 이 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실패하지 못하게 하고 낙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사자와 소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좀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사자와 소가 결혼을 했는데 사자는 소를 너무 사랑해서 항상 싱싱한 고기를 잡아다 주었고 소는 사자를 너무 사랑해서 항상 싱싱한 풀을 뜯어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자는 소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풀을 가져다 주지? 소도 마찬가지로 사자가 가져다 주는 고기를 먹지 못하고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결국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고, 여러분, 내향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기질 검사를 해보면 반대로 만나는데 서로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내향적인 배우자나 애인이나 중요한 사람이 화가 나고 힘이 빠지면 힘을 북돋워 주려고 파티를 데려가거나 재미난 곳을 데려가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이 힘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집에서 쉬게 둡니다. 여러분들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배우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한테 맞는 것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한테 맞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저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의 잣대가 아닌 상대방을 정말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지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너무 바빠서 내 문제만 더 벅차. 저 사람은 이미 포기해서 그 사람의 다름을 알려고 하지 않을 때 불안한 상대방의 자원을 꺾으면 서로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자, 관계가 파괴되었다고 괴로워하기 전에, 상대방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첫걸음을 상대방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성향인지, 어떤 기질인지, 또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또 어떨 때 상처를 받지, 어떨 때 에너지를 얻지, 어떤 정보로 세상을 탐색하지, 어떤 정보로 세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듣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양이 많을수록 우리는 그 사람의 다름을 많이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관계가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고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상대방에 대한 더 많은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과연 상대방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나는 과연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얼마나 알고 있나요? 또 자녀들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 시간에 내 위주로 생각해서 그에게 강요한 것은 없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위주로 생각했던 것,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틀리다고 했던 것, 그것을 한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거나 미래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지만
과거와 미래는 인간의 의식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지 우주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만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시련이 닥쳤을 때 그 시련을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시련을 기회로 삼아 전진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오늘 전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사자와 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세 가지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동료들을 생각해보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닥쳤다 할지라도 그 시련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소재가 많이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